이 몰롱도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뭘 덜어냈어. 그리고 그 중에 다 쓴 게 아니라 또 일부만 덜어서 쓰고 그 다음에 물을 타든가 뭐 다른 몰롱도의 수용액을 타든가 막 짬뽕을 시키잖아요. 짬뽕을 시키다 보면 이 마지막 수용액의 몰롱도를 구하고 싶어.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지. 근데 부피를 대체 이 수많은 것들 중에 뭘 써야 하고 몰수는 이 수많은 것들 중에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되나 이게 제일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롱도는 무조건 자 내가 원하는 수용액의 몰롱도를 구하고 싶어요. 무조건 뭘 덜어내고 뭘 타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최종 만든 게 부피가 얼마냐가 핵심이에요. 최종 만든 게 그래서 부피 얼마짜리냐 이거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 402번을 보시면 얘는 이제 몰롱도하고 퍼센트 농도 왔다리 갔다리를 이용한 문제인데 가와나의 몰롱도를 줬어요. 그리고 밀도도 주고요. 지금 추가로 준 힌트가 용매 질량분의 용질 질량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지금 선지를 보시면 A 값을 구해야 되고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몰롱도를 이용해서 용매 질량분의 용질 질량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몰롱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꿨던 건 기억하죠. 근데 문제는 퍼센트 농도는 분모가 뭐냐면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사용하셔야겠어요. 만약에 가만 놓고 기준으로 본다면 가가 지금 몰롱도가 2A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몰롱도 부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셔라? 분모를 그냥 1리터로 잡으시는 게 제일 편하다. 그냥 1리터로 잡아요. 분모가 1리터면 분자는 2A 몰 아닙니까? 1리터분의 2A 몰. 그래서 2A 몰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퍼센트 농도를 이용하실 땐 항상 얘를 밀리리터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밀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밀도의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로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통일을 시켜서 계산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 바꿔놓고 얘를 퍼센트 농도로 하고 싶으면 분모에 무엇을 곱하는 거냐면 밀도를 곱하는 거였잖아요. 밀도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1.28. 그럼 얘를 1.28을 곱해요. 그럼 이게 질량으로 바뀌잖아요. 1280 g이에요. 그리고 분자도 몰인데 화학식량을 곱해서 우리 질량으로 바꾸잖아. 얘 화학식량이 얼마냐? 4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2, 4, 80A가 돼요. 둘 다 질량이 되죠. 이게 용액 질량, 이게 용질 질량이잖아요. 그럼 감이 오죠? 문제에 주어진 힌트가 뭐야? 용매 질량분의 용질 질량이니 이걸 문제에 주어진 힌트에 따라서 맞추려면 용액 질량 마이너스 용질 질량을 한 게 용매 질량이잖아요. 분의 용질 질량을 했을 때 이게 17K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힌트가 용매분의 용질이야. 우리는 퍼센트 농도에서 용액분의 용질 질량을 이용해. 그럼 용매분의 용질로 바꾸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3A 몰롱도도 똑같이 바꿔요. 그럼 요 몰롱도 대 몰롱도래. 요 가의 용매 질량분의 용질 질량 한 거 대 나 거. 한 게 17분의 24. 이러면 이제 K와 A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거 구하시면 끝나요. 이 문제는. 할 수 있겠죠. 제가 계산은 안 해드릴 테니 요 가를 이렇게 유도했다? 그럼 나도 똑같이 유도해서 풀 수 있겠구나. 이게 지금 여기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 질량으로 주어지지만 제가 이따가 이 모의고사 프린트도 드릴 건데 프린트에는 또 다른 힌트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것도 한번 변형시켜서 접해볼 거예요. 여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뒤로 가서 410번.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짬뽕시켜 놓으면 이제 계산이 막 해골이 복잡한가 봐요. 지금 가하고 나까지만 볼게요. 가, 나에서 수용액 1번 만들고 그 다음 다, 라에서 수용액 2번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드는데 가, 나까지 해서 수용액 1번 만드는 것만 한번 볼게요. 수용액 1번에 뭐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수용액 1번 최종 몰롱도가 얼마냐 지금 이걸 구해야 돼요. 왜냐? 힌트해 준 게 1과 2의 몰롱도거든요. 결국. 그럼 수용액 1번 몰롱도는 일단 공식을 써요.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 이건 누구나 알아요. 그럼 부피가 얼마냐? V밀리? 200밀리? 얘 최종 만든 수용액 1번에 그래서 최종 부피가 얼마인데? 결론적으로 부피 얼마를 만든 거예요. 최종.
200ml를 만들 거죠. 200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물 채웠으면 200이지 뭐. 그러면 200ml인데 원래는 리터로 고쳐야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해줘요. 그리고 분자는 몰수예요. 몰은 어떻게 계산하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죠? 몰농도 1몰농도짜리의 부피 Vml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로 채웠으니까 용지는 원래 이 안에 들어있던 게 다죠. 안 그래요? 그럼 이 안에 녹아있던 용지는 얼마예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아이쿠 근데 밀리리터네? 리터로 바꿔야지. 몰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어차피 없어질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밀리로 통일할 거면 애초에 그냥 밀리로 다 쓰셔도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그냥 1번 수용액이 몰농도예요. 그러면 2번 수용액은요. 자, 2번 수용액은 똑같이 요놈을 Vml 덜어가지고 이번엔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갖다 집어넣은 후 얘를 다 쓴 게 아니라 이거를 도로 덜어내가지고 다시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우리 다라에서 수용액 2번 기준으로 몰농도를 구해보자고요. 이번에 몰농도를 M2라 할게요. 무조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예요. 일단 이거는 기본으로 가고, 그래서 내가 최종으로 만든 수용액 2번에 최종 부피는 얼마예요? 그래서 최종 부피가 얼마예요? 100ml잖아요. 어쨌든 최종이 100이에요. 내가 몰농도 구하고 싶으면 최종 부피를 넣으시면 돼요. 100ml? 리터로 고쳐야 되니 원래는 이게 붙어야겠죠. 자, 그 다음 몰수인데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 몰수잖아요. 얘가 용질은 어디서 왔어요? 이놈 1몰농도짜리 Vml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어차피 물 채우고 덜어내서 또 물 채운 거기 때문에 용질은 저기서 온 게 다예요. 맞죠? 그러면 용질 여기서 얼마가 왔냐면 1몰농도 곱하기 V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이 왔어요. 처음에 여기다가 1리터에다 넣고 물 채운 거잖아요. 문제는 이걸 다 쓰질 않았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또 덜었어요. 1리터 중에 Xml만 또 덜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수용액이 0.1몰농도짜리 뭐 200ml가 있다 칩시다. A라고 하는 수용액이. 그럼 이 안에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해갖고 물론 이제 원래는 리터로 바꿔야겠지만 0.02몰에 A가 녹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200ml에 0.02몰 녹아있는데 이 수용액에 예를 들어 한 40ml만 덜어냈다 칩시다. 그럼 200ml에 0.02몰 들어있는데 이 중에 40ml를 덜어냈으면 그 4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내가 전체 200 중에 40을 덜어냈으니 200분의 40, 즉 100분의 20, 0.10분의 2, 0.2배를 덜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액을 0.2배 덜어냈으면 용질도 0.2배 똑같이 덜어지는 거예요. 용액에 비례해서 안에 있는 용질이 덜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0.2배 덜었으면 용질도 이 안에 0.2배 덜어져서 얘 40ml 안에는 0.02 곱하기 0.2몰의 A가 녹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V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이 녹아있던 수용액인데 이 중에 지금 몇 배를 덜어냈냐고요. 1리터 있었는데 그 중에 Xml를 덜었잖아요. 몇 분의 몇을 던 거예요? 1000분의 X배를 던 거죠. 그럼 전체 1000분의 X배를 덜었으니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도 이거의 1000분의 X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수용액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V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1000분의 X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10의 마이너스 3제곱 없어지니까 나머지 거 이제 계산을 하면 V와 X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요 1번 수용액 몰농도 200분의 V 한 거랑 2번 수용액 몰농도 이거 계산해서 X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B가 100대 1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100K야. K니까. 여기서 어차피 V다 섞어내고 X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중요한 건 뭘 덜어내고 뭘 첨가하고 부피는 무조건 최종. 그리고 몰수는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덜어내면 덜어낸 만큼의 비율만 구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가시면 나중에 계산에 숫자가 좀 그지 같아서 그렇지 계산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힘들진 않아요. 괜찮죠? 계산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조금 가보죠. 411번 20%짜리였는데 뭐 어떻게 해서 7분의 6 몰농도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바꿨나 봐요.
20% NaOH X 그램에다가 물 50ml를 탔더니 7분의 6몰 농도가 됐대요. 그럼 결론은 어쨌든 7분의 6몰 농도예요. 무조건 몰 농도는 공식에 드세요.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부피는 뭐? 최종 부피. 그럼 대체 얘 최종 그래서 부피가 얼마인데요? 얘가 Xg의 수용액에다가 50ml를 더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쟨 질량이고 얜 부피라는 거예요. 이 질량을 부피로 바꾸라고 밀도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밀도가 1.2예요. 1.2분의 X 밀리리터인 거예요. 이걸 지금 부피로 바꾸면 1.2분의 X 밀리리터에 물 50을 더해서 최종 부피가 나온 거죠. 그럼 얘 최종 부피는 얼마야? 1.2분의 X 플러스 50인 거예요. 이게 그냥 최종 부피인 거예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겠죠. 밀리리터니까 어차피 없어지겠지만 그럼 용질의 양은? 그건 이제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20%. 왜냐면 이 Xg은 수용액 전체의 질량이에요. 용매 용질 합쳐서 Xg인 거고 나는 그 안에 용질만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거 퍼센트 농도 공식에 넣으셔야죠. 20%는 용액 질량 X분의 안에 녹아있는 용질 몰라. 곱하기 100을 내서 나온 거죠. 그럼 안에 녹아있는 용질 얼마? 5분의 X입니까? 질량이죠. 그럼 이게 최종 수용액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죠. 근데 얘는 질량이니 몰수로만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화학식량이 얼마야? 40. 그럼 40으로 나누면 40분의 1, 5, 4, 20, 200분의 X몰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X가 나와요. 끝. 그러니까 일단 부피분의 질량, 부피 얼마? 최종 부피 넣으시고 안에 녹아있는 용질 질량 넣으신 다음 계산 때려 넣으세요. 이거를 여러 단계로 계산하다 보면 해골이 복잡해져요. 얘는. 훨씬 오히려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아예 하나의 식에 때려 넣으시는 게 빨라요. 괜찮죠? 얘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생략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가끔 선생님 밀리리터 그냥 쓰면 되잖아요. 얘가 용질의 질량으로 나와서 이게 실제 몰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얘는 이걸 생략하면 답이 틀려요. 얘의 몰수를 구할 때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한 몰수다. 그러면 양쪽 다 밀리리터를 써서 이거를 생략해도 되지만 이렇게 질량에서 몰수가 나온 경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실수를 방지하려면 다 써주는 게 빨라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413번은 뭐 10만 한번 세워볼까요? 워낙 쉬운 문제라. 이런 유형이 왜 이걸 내가 풀어보려고 하냐면 모의고사에 이런 유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푼다 정도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A X몰 농도짜리 250ml 하고 B 1.25몰 농도짜리 V 밀리리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였다가 물을 탔다는 거죠. 몇 미리를. 물을 붓다가 50ml 탔더니 둘이 지금 몰 농도가 같아진 거잖아요. 6분의 5로. 그러면 A부터 가요. A 몰 농도. 일단 무조건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아니겠어? 자, 몰 농도가 같아진 지점 기준으로 몰 농도 같아졌을 때 A 부피 얼마? 250에 물 50을 첨가했으니 300이죠. 300 이제 밀리리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 이때 용질의 몰수는 원래 이 안에 들어있던 몰수 그대로죠. 물만 탔으니까 용질의 양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질의 양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 250X예요. 물론 리터로 바꿔줘. 이게 얼마? 6분의 5인 거예요. 이게 6분의 5. 여기서 X 나와요. 끝! 되게 쉽죠. B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B는 이제 대신 부피가 미지수예요. 그러면 부피가 얼마예요? V. V 플러스 물 타서 50이죠. 여기 몰농도가 같아진 순간. 물론 밀리리터니까 얘가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몰농도 곱하기 부피 1.25 V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인 거예요. 이게 또 6분의 5인 거예요. 여기서 V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원래에다가 추가된 물이니까 더해서 총부피가 들어가는 거. 할 수 있죠? 괜찮죠?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면 나중에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다 원래 부피에서 얼마 물이 추가됐는지 더해가지고 총부피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물 부어봤자 어차피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니까 바뀌지 않는 거고. 더 짜증나게 나오면
넣으면 물을 붓는 게 아니라 A 수용액을 붓죠. 그러면 이제 용질 몰수가 같이 바뀌어요. 그 경우는 좀 이따 프린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416번으로 갑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요즘 트렌드예요. 이제 얘가. 처음에 수용액 하나 만들어 놓고 쟤를 이용해서 뭘 또 만들고 만든 걸 이용해서 뭘 또 만든 거예요. 지금 두 단계로. 그래서 처음에 이게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되냐? 몰농도와 부피가 있네. 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수 나오겠지. 여기도 몰농도와 부피가 있네. 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수 나오겠지. 이거부터 보여야 돼요. 그럼 최종 단계 수용액 좀 보세요. 몰농도 2A의 부피 200이잖아요. 0.2L라고 보고 이 안에 녹아있는 몰수가 얼마예요? 0.4A몰.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죠? 이게 최종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중간 수용액 용질은 얼마였어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 물론 0.2L 0.2A몰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지금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올 때 보시면 이 안에 0.2A몰의 용질이 들어있었어요. 물 전체 200ml. 근데 그걸 다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50ml만 덜어서 썼어요. 4분의 1을 덜었네요. 그럼 용액 4분의 1을 덜었으면 용질도 4분의 1 덜어진 거죠.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은 몇 몰이냐고요? 0.2A의 4분의 1배잖아요. 그럼 이게 0.05A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총 용질이 이만큼이 된 거잖아요. 추가한 게 몇 몰이냐고요? 0.35A몰이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중간 수용액 안에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 중에 4분의 1만 덜었네? 이 안에 용질도 4분의 1 덜어졌겠지. 거기다 추가했더니 0.4A몰이 돼서 추가를 이만큼 했구나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저씨! 권씨! 자지 말고! 자, 근데 지금 여기 0.2A몰을 잘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만든 거냐면 처음에 얘 3g을 녹여서 100ml로 만든 후 이것도 도로 덜어서 50g으로 덜어내갖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ml에서 50g을 덜었어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거 통일시켜주라고 밀도 준 거 아니에요? 밀도 지금 dg/ml잖아요. 얘를 질량으로 통일하든 얘를 부피로 통일하든 통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질량으로 바꿔볼게요. 100ml인데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100dg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100dg에서 50g을 덜었으니 몇 분의 몇을 덜었냐? 100d분의 50을 덜었죠. 그러면 2d분의 1배를 덜어낸 거잖아요. 100d분의 50이니까. 전체의 2d분의 1배를 덜었어? 그럼 안에 녹아있는 용질도 2d분의 1배 덜어진 거예요. 즉, 이 50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2d분의 3g인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이게 몰수는 0.2A몰인 거죠. 따라왔어요? 그럼 봐요. 2d분의 3g이 0.2A몰이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 W 아니에요? Wg이 0.35A몰이니 W를 D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D분의 3g이 0.2A몰, Wg은 0.35A몰. 그러면 W에 대해서 풀면 끝나죠. 어차피 A는 없어질 거니까. 됐어요? 괜찮죠? 이게 되게 답을 보면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몰수 구하시고 덜어냈어? 덜어낸 만큼 몰수가 덜어졌구나.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용질이기 때문에 질량하고 몰수가 비례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서 푸시면 돼요. 됐습니까? 괜찮죠? 꼭 다시 세워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417번은 너무 쉬워서 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 프린트 35번 이거 어떻게 잡아서 푸셨어요? 아까랑 풀이 방법은 비슷해요. 그죠? 얘가 3A 몰농도, 얘가 5A 몰농도. 그러면 가를 갖다가 얘가 3A, 제가 그냥 1리터로 잡으시라 그랬죠? 제일 편하다고. 3A 몰이에요. 그리고 이걸 밀리리터로 바꾸면 1000이고 3A 몰이고. 이걸 이제 위아래를 다 질량으로 바꿀 거예요. 밀도 얼마야? 1.1. 그러면
1100g 분의 여기는 화학식량 40 곱해갖고 4, 32, 120 Ag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같은 방법으로 이거 얼마요? 5A. 그러면 분모가 1000ml고 밀도 1.2니까 분모가 1200g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면. 그리고 5A몰에 40을 곱하면 5, 4, 20, 200Ag 맞습니까? 저 산수 틀리는 거 알죠? 계산 잘 봐주셔야 돼요.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힌트가 용질 몰수분의 용매 몰수이기 때문에 가와나의 용질 몰수분의 용매 몰수를 얘로 표현해보면 용질의 몰수는 뭐 확정돼 있어요. 3A몰, 5A몰이거든요. 얘네는. 그죠? 그러면 얘는 3A몰 분의 용매가 질량으로 용액 질량이 1100이고 용질 질량이 120면 용매 질량은 1100 마이너스 120을 해야 용매 질량이 되는 거잖아요. 1100 마이너스 120A인데 아니 120A. 중요한 건 이게 질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뭘로 나눠줘야 돼? 몰수를 알려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용질의 화학식량 모르잖아요? 그냥 미지수로 잡아요. M으로 그냥 잡아요. X로 잡든 뭐 편하신 대로. 잡고 나는 몰수 5A분의 용액 마이너스 용질 해서 용매 질량. 어차피 용매는 종류가 똑같잖아요. M 어차피 없어진단 말이에요. 요거 계산하셔서 A 값 구하시면 끝. 이게 2대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어진 조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몰농도를 일단 분자 분모를 모두 질량으로 바꾸는 방식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아까는 질량이었으니 화학식량 필요 없이 그냥 질량분의 질량으로 했지만 여기는 몰수기 때문에 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준 것일 뿐 어차피 화학식량 똑같으니까 소거될 거고 의미가 없어요.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요거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문제들은 보시면 그래프 아까 본 거랑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이런 유형이에요. 풀기 어렵지 않은데 요 22번 요거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몇 개 없어서 그래요. 얘가 좀 특이한 형태인데 물 한 번, 3x 몰농도짜리 한 번, 5x 몰농도짜리 한 번을 기억, 니은, 디귿에 각각 한 번씩 넣어준 거예요. 뭘 넣어줬는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에 넣어준 게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2번이야. 기억, 니은, 디귿에 넣어준 게 뭔지를 찾아야겠죠. 확실한 애가 눈에 보여요. 이 중에 확실한 애. 니은이 보이죠? 니은은 어라? 오! 부피가 여기가 200ml고 여기가 300ml인데 부피비가 2대 3인데 아이고 몰농도비는 3대 2? 부피에 정확히 반비례를 했네? 즉 용질의 몰수는 변화가 없었나 보다. 아 물 탔네? 이거죠? 니은이 확실히 우리잖아요. 그러면 기억과 디귿은 이제 얘 아니면 얘니까 그 다음 어떻게 찍어야지 뭐. 기억 디귿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얘 얼마 넣고 얘 얼마 넣었다? 몰수 구해갖고 나대다가 용질의 몰수 2대 3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문풀로 이따 남겨드리고 오늘 그 기출픽에 자동이온화 기본 내용을 제가 한번 나갈 건데 자동이온화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뭐를 지금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 자동이온화라는 게 물을 가만히 냅둬도 지들이 알아서 수소이온을 주고받아가지고 한 놈은 수소이온 되고 한 놈은 수산화이온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수소이온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수소이온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수소이온은 생각해보면 그냥 양성자 하나잖아요. 수소 원자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인데 전자 하나를 잃었어. 딸랑 양성자야. 우리가 말하는 수소이온은 그냥 양성자네. 그럼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존재한다. 양성자가 막 둥둥 떠다녀? 아니라 그랬죠? 양성자는 단독 존재 안 해요. 그러면 그 양성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수소이온은 사실 주변에 있는 물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에 배결합을 해서 들러붙어가지고 요거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수소이온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그냥 관용적으로 수소이온이라 부르고 제가 앞으로 수소이온이라 표현하면 아 하이드로늄 이온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순수한 물 안에도 사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순수한 물이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물 분자 하나가 수소를 주고 받았어 서로. 그럼 받은 놈은 하이드로늄이 되고 준 놈은 수산화이온이 되니
얘 하나 생길 때 얘 하나가 동시에 생기는 관계라서 이 양이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순수한 물일 때는. 맞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산 타면 알죠? 내가 여기다가 산 수용액을 막 부었어요. 그럼 수소이온의 양이 막 늘어난다고요. 하지만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롱도 곱은 늘 일정하게 유지된다. 뭐만 일정하면? 온도. 그렇죠? 온도만 일정하면 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다 산을 막 부으면 예수가 늘어나지만 곱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니 대신 얘가 주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의 곱은 늘 얼마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일정하고 이 값을 상수 취급하더라.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내가 여기다가 염기를 막 부어. 염기성 수용액을 막 넣었어. 그럼 이게 막 늘어요. 하지만 곱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얘가 줄어. 사실은 산 수용액 안에도 수산화이온이 없는 건 아니다. 조금은 있고. 염기 안에도 수소이온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다만 산에는 수소가 더 많고 염기에는 수산화의 비율이 더 많을 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 수소이온의 몰롱도에 마이너스 상용 로그를 취한 걸 우리가 pH라고 부른다. 수산화이온의 몰롱도에 마이너스 상용 로그 붙이면 pOH고 pH와 pOH는 더해서 항상 14가 나와야 되는 관계다. 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424번이 있는데 자, 이 그림 두 개를 한번 잘 봐요. 일단 둘 다 산이에요. 일단 둘 다 산입니다. 공통된 게 당연히 수소이온이겠죠? 동그라미가 수소이온이에요. 자, 가와 나의 몰롱도는 같다. OX. 가와 나의 몰롱도는 같다. 가와 나의 수용액의 몰롱도는 같다. OX. 가나의 수용액의 몰롱도는 같다. OX. 몰롱도 같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몰롱도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불렀냐면 가나의 수용액의 몰롱도가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용액의 몰롱도는 부피분의 용질 몰수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부피가 얼마냐면 10ml라고 지금 문제 줬어요. 이 10ml짜리거든요. 얘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냐면 자, 여기서 용질은 원래 HA를 녹인 거니까 HA가 용질이잖아요. 그럼 HA 몇 덩어리 녹였어요? 한 덩어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HB가 용질이잖아요. 몇 덩어리 녹았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란 말이에요. 용질 덩어리로. 그죠? 얘 100ml에 10개 녹인 거예요. 그럼 10ml에 1개나 100ml에 10개나 녹아있는 비율이 같죠? 이거 수용액의 몰롱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수용액의 몰롱도라고 물어보면 덩어리로 묶어서 세는 거다. 이걸 조심해라 그랬어요. 수용액의 몰롱도는 이온수를 따로따로 세시는 게 아닙니다.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HA와 HB는 pH가 동일하다. 맞아요, 틀려요? pH가 같냐? 아니죠. pH는 얘의 몰롱도만 보는 거예요. 정말 이온화돼서 떨어져 나온 수소이온. 얘는 10ml당 수소이온이 하나 있는 비율, 얘는 100ml당 수소이온이 하나 있는 비율. 이게 붙어 있으면 수소이온이 아닌 거예요. 떨어져 나와야 수소이온인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수용액의 몰롱도와 수소이온의 몰롱도는 다른 개념이에요. 수용액의 몰롱도는 용질 전체를 덩어리로 보는 것이고요. 수소이온의 몰롱도는 정말 이온의 개수로 보는 거예요. 수소이온의 차이를 알겠어요? 구분하겠어요? 얘는 10ml당 수소이온 하나, 얘는 100ml당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는 pH가 달라요. 누가 pH가 큰 거죠? 나죠. 우리가 pH를 수소이온 몰롱도에 상용으로 붙인 거다. 결국 pH는 수소이온 농도거든요. 수소이온 농도. 그러면 둘 중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애는 가예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버리면 pH는 얘가 작아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산의 세기가 세면 pH는 감소하는 거 잊지 마시고 수용액의 몰롱도와 이온의 몰롱도는 개념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 수용액의 몰롱도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얘 0.1몰롱도짜리야, 얘 X몰롱도짜리야 이렇게 말하는 이 몰롱도들은 다 누구 거예요? 수용액의 몰롱도. 수용액의 몰롱도.
수소 이온의 몰롱도는 수소 이온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줍니다. 알겠죠? 아무 말 없이 붙어있는 건 다 수용액의 몰롱도예요. 그래서 이 수소 이온하고 다르다는 거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가의 pH가 2예요. 어라?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몰롱도를 했더니 2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얘의 수소이온 몰롱도는 얼마인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롱도인 거죠. 얘는 pH가 11이에요. 일단 pH가 7을 넘어갔으면 염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얘를 해봅시다. 얘는 염기니까 pH보다 pOH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얘 pOH는 얼마예요? 3이죠. 더해서 항상 14가 나와야 되는 관계니까. 그러면 얘는 수산화이온 몰롱도가 얼마인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롱도인 거죠.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양쪽 다 pH, pOH 정도는 구할 수 있고,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문제에서 선지에서 가나의 pOH 합 구하시면 되고, 몰수를 물어볼 때는 몰 농도를 물은 게 아니죠. 몰 농도의 부피를 곱해야 몰수가 되는 거. 물론 원래는 이제 리터로 바꿔야 되지만 비교만 하라 그러면 밀리리터로 곱해서 비교만 하셔도 되긴 됩니다. 여튼 중요한 건 몰 농도로 물었을 땐 얘를 그대로 보시면 되지만 몰이 몇 몰이냐고 했을 때는 여기에 부피를 곱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몰 농도를 물었는지 몰을 물었는지 구분 잘 하시고. 요거 구분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가에다가 물을 탔다 이거예요. 가에다 물을 타요. 가에다 물 타서 부피를 100ml로 만들었어요. 그럼 얜 pH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물 타서 부피를 100으로 만들면 pH가 얼마가 돼요? 3이죠, 3. 왜냐면 이게 물 탄다고 수소이온의 몰수가 변하진 않거든요. 근데 몰 농도는 바뀌죠. 부피가 10배가 됐으니 몰 농도는 10분의 1.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 농도가 되면서 pH는 1 증가. 그러니까 다른 건 가만히 냅두고 물만 탄다. 그럼 부피가 10배, 10배 증가할 때마다 pH가 1씩 커지는 관계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물을 부어가지고 지금 pH가 2잖아요. pH가 한 6.0인 수용액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물을 타서 1000ml를 만들면 pH가 8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알죠? 같은 액성일 때만. 내가 산에다가 물 탄다고 염기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액성일 때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염기로 바뀌진 않습니다. 얘는 물을 타면 한없이 7에 가까워지는 거지 8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431번? 요거 하나만 같이 풀어보고. 얘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 431번도 너무 쉬운데 한번 해보죠. 무조건 이게 몰롱도의 빈지 아니면 pH, pOH의 빈지 잘 보세요. 두 몰롱도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와야 되면 얘네들의 비율이 100대 1이 되려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어야 해요? 얼마? 8. 얘가 10의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더해서 마이너스 14제곱? 바뀌었다. 6, 8이다. 여기가 6, 여기가 8. 이렇게 돼야겠죠? 따라서 얘는 pH가 8인 거죠. 수소이온의 몰롱도 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게 10이 나오려면 10의 몇 제곱 몇 제곱이 되는 겁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14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10배 차이가 나야 돼요. 7.5죠. pH는 소수가 가능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죠? 이러면 더해서 14가 되고. 맞죠? 요거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얘는 pH 6을 명확히 줬으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확실하니 얘는 10의 마이너스 8이죠. 그럼 x가 8. 하실 수 있죠? 요 정도? 네, 요 정도는 푸시면 되겠고. 뒤에 한 문제만 저랑 같이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436번. 이제 이 정도 문제도 사실 어렵진 않아요. 자, 얘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A로 가능한 게 최소 4까지 가능한데 이거 언제 다 넣어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자, 얘를 갖다가 pH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pOH도 명확해요. 14-2의 A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pH가 3이니까 pOH는 14-3A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가 같은 경우. 봐요.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14-2A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pH가 이거 아니에요? 14-2A.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맞죠? 그리고 수소이온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A 제곱. 이게 지금 10의 4제곱 K인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가. 그리고 나는 어때요? 나는 똑같아요. 수산화이온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잊지 마시고 14-3A 제곱 분의 수소이온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3A. 이 비율이 지금 이거 대 이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의 4제곱 K 대 10의 마이너스 2제곱 K.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10의 거듭제곱 다 제낀 다음 계산하시면 A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요. 지수만 갖고 계산하시면. 그럼 A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pH, pOH 그냥 주어지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미치 10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지 않다고요. 할 수 있겠죠? 요거는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8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얘는 물을 안 타고 다른 수용액을 타는 경우거든요. 원래 있었던 게 얘예요. 기본 수용. 여기다가 얘 한 번 타고 얘 한 번 탔단 말이에요. 지금 2번을 탔잖아요. 내가 넣어준 게 처음에 원래 20ml 있었고 X몰농도 A를 20ml 탄 게 여기까지. 그 다음 Y몰농도 A를 또 20ml 추가로 탄 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래프상에 X몰농도짜리 타고 Y몰농도짜리 탄 걸 그냥 다 한 방에 때려 넣어서 준 거예요. 다 어차피 A 수용액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만큼 탔을 때랑 요만큼 탔을 때, 이만큼 탔을 때 몰농도를 다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부피 처음에 20ml에서 예를 들어 이걸 A점, B점, C점이라 치면 A점에서의 몰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총 부피가 이게 얼마예요? 20ml에 10ml를 탔으니 30이 되는 거잖아요. 30. 물론 이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들어가야겠지만 다 밀리리터로 쓴다고 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얼마야? 아씨 멍 때리지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여기 들어있는 용질 몰수에다가 X몰농도짜리 10ml에 들어있는 몰이 추가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원래 들어있었던 용질의 몰수가 얼마냐고요? 0.1 곱하기 20. 아 근데 얘는 이거를 생략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그냥 밀리리터를 다 쓰시는 게 낫겠네요. 밀리리터로 바꿔서. 왜냐면 이게 실제 몰농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피를 그냥 쓸게요. 얘 20ml에 30ml 탔으니 총 30ml 0.03리터 분해. 용질 0.1 곱하기 20이니까 0.0인가요? 0.002몰. 처음에 들어있었던 용질의 몰수가 0.002몰이죠. 1몰농도짜리 20ml인데 0.02리터 들어있는 거니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더하기 X몰농도짜리 몇 ml 추가했냐고요. 10ml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0.01. 이게 A점의 몰농도. 아유 A를 이렇게 똑같이 써버렸네. 실수로. 이게 4A죠. 4A. C점의 몰농도도 똑같이 총 부피 60, 0.00리터 분해. 원래 들어있었던 용질의 몰수 0.002몰 플러스 여기부터 여기까지 추가된 X 20ml에 대한 몰수 들어가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된 Y 몰농도 20ml에 대한 몰농도 싹 다 더해서 이게 같다. 그거 놓으시면 A값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총 부피가 얼마고 각각의 더해진 용질의 몰수가 얼마냐를 할 때
내가 몇 미리를 X몰롱도 몇 미리를 첨가했냐만 조심해서 공식에 넣으시면 식을 세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얘와 얘는 몰롱도가 똑같다고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 미지수 하나 나오면 X값이나 이거 하나 나오면 얘와 얘의 몰롱도의 비 4대5 해가지고 Y값 구하시면 되고 할 수 있겠죠?